네, 안녕하세요. 스플림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이어터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약 처방도 해드리고 식단도 지도하면서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진짜 잘 모르시고 잘 틀리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셔서 굉장히 이제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다이어터들이 하는 실수 4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음식의 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에 좋다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이 음식들을 언제 그리고 얼만큼 드셔야 될지를 모르고 과식을 하셔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약 처방을 받으셨던 환자분이 계시는데 식단 안내를 해드리고 약을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이라던가 야채 위주로 음식을 좀 드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환자분이 오셔서 다시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하셨는데 체중이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환자분께 여쭤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봤는데, 저녁에 이제 단백질을 드시라고 해서 고기를 드셨는데 고기를 거의 한 근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지는 않은 경우인데 이 환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고쳐드린 이후에는 또 성공적인 체중 감량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음식들 중에서 탄수화물로 구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라던가 오트밀이나 그래놀라,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탄수화물 음식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녁에 드시거나 혹은 많이 드실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식품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먹는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셨는데 체중 감량이 잘 안 되신 분들의 식단표를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도 이제 저칼로리로 드시고 점심도 다이어트 도시락을 드셨는데 저녁은 일반식을 하시거나 식사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옛날보다 확실히 칼로리를 줄였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이라는 걸 보게 되면요, 오전부터 오후 때까지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몸에서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게 되고 신진대사량도 높아지고 체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으로 갈수록 이제 휴식과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고요, 체온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저녁에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저녁에 식사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아침이나 점심에 칼로리를 줄이더라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식 드시는 시간을 주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과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과일을 칼로리를 찾아보면 그렇게 과일이 칼로리가 높지가 않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의 주성분은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이고요.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이 혈당 스파이크란 말이 있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내린다는 말인데요. 이 과일 역시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내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은 다이어트에 좋다라기보다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과일을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과일 중에서 먹을 만한 것들은 저칼로리의 어떤 토마토라던가 블루베리, 딸기, 단위당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 과일을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샐러드를 드실 때는 과일은 빼고 다른 야채라던가 단백질 위주로 샐러드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스와 음식에 들어간 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뭐죠? 바로 샐러드입니다. 샐러드만 먹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맛이 있는 소스를 넣어서 샐러드를 맛있게 드시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맛이 있는 소스들은 마요네즈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던가 설탕이 들어간 소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스들을 먹으면 샐러드가 맛이 있어지긴 하겠지만 다이어트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과 함께 들어가는 단순 당의 문제가 우리 몸에서 음식이 대사가 되는 동안에 이 단순 당들은 잉여 에너지가 되어서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는 이런 고칼로리의 소스보다는 칼로리가 낮은 소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소스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음식에 포함된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드실 때 너무 단맛이 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또 당이 많이 들어가서 칼로리를 높일 수 있고 다이어트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좀 맛을 보시고 단맛이 나는 반찬이라던가 음식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스류라던가 당에서 칼로리를 줄여주게 되면 다이어트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이어터들이 하는 4가지 실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이러한 실수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잘 체크해 보시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실수만 고치시더라도 한 달에 1kg, 2kg, 많으면 3kg까지도 더 빠지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고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다이어트 저희 스플리마니언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